어찌 그대가 내게 이럴 수 있어? 소첩을 죽여주시옵소서, 마마. 참으로 한탄스럽소. 잘 가시오. 평화롭고 고즈넉한 경주 남산 자락.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연못 서출지와 그 위에 그림처럼 떠있는 정자 이호당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는 논어의 글귀처럼 조선시대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기 위해 세운 이 아름다운 건축물 아래에는 사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하고 은밀한 피해의 역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1500여 년 전 신라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희대의 스캔들과 왕을 향한 암살 음모와 관련되어 있는 연못과 정자 이호당. 때는 바야흐로 서기 488년 신라 21대 소지왕 시절.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굳건히 하려 했던 소지왕이 어느 날 궁 밖으로 행차를 나섰을 때의 일입니다. 평화롭던 행렬 앞에 놀랍게도 커다란 까마귀가 임금의 행차를 가로막고 따라오라는 몸짓을 합니다. 왕은 기이하게 여겨 즉시 가장 날랜 무사를 불러 까마귀의 뒤를 쫓으라 명했습니다. 무사는 까마귀의 날갯짓을 따라 험난한 숲과 계곡을 지나 깊은 산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무렵 까마귀가 자취를 감춘 곳은 다름 아닌 인적조차 드문 맑은 연못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서출지였죠. 부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까마귀를 찾고 있을 때 갑자기 고요했던 연못 한가운데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물보라가 하늘로 치솟고 그것은 물결을 가르며 믿을 수 없는 형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속에서 솟아오른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신비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연못의 주인이자 물의 신령이었던 그 노인의 손에는 붉은 천으로 봉인된 낡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죠. 무사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 겉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부사는 이 불길한 편지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달려가 소지왕 앞에 바쳤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소지왕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백성을 아끼는 왕으로서 어찌 이 편지를 열어 두 사람의 희생을 만들겠는가. 왕은 편지를 불태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왕을 모시던 늙은 일관이 바닥에 엎드리며 피를 토하듯 가난했습니다. 대왕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편지에 적힌 두 명은 백성을 뜻하지만 열지 않았을 때 죽게 될 그 한 사람은 바로 신라의 태양 대왕마마를 뜻하는 것이옵니다. 일관의 끔찍한 경고에 등골이 서늘해진 소지왕. 떨리는 손으로 봉인된 편지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단 세 글자의 한자를 보는 순간 소지왕의 눈동자는 분노와 충격으로 무섭게 흔들렸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는 사금가, 즉 왕비의 침전에 있는 검은 고상자를 활로 쏘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했던 왕비. 도대체 왜 왕비가 내게 이런단 말인가. 소지왕은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에 살기를 뿜어내며 활과 화살을 집어들고 왕비의 처소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왕비의 어두운 침전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간 소지왕의 눈앞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검은 고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핏발선 눈으로 상자를 겨냥하며 활시위를 찢어질 듯 당겼습니다. 검은 고상자를 쏘라는 의문의 편지의 내용과 같이 왕의 분노 섞인 외침과 함께 날아간 화살은 무서운 속도로 검은 고상자를 꿰뚫었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어둠 속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검은 고상자가 부서지고 그 안에서 드러난 진실은 참혹하고도 역겨웠습니다. 상자 안에는 왕실에서 불공을 들이던 승려와 소지왕의 아내인 왕비가 얇은 잠옷바람으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왕의 눈을 피해 은밀하고 치명적인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승려의 품에서는 왕을 죽일 목적으로 늘 품고 다니던 날이 퍼르게 선 짧은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불륜의 눈이 멀어 감히
소지왕을 암살하고 권력을 차지하려 했던 끔찍한 역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지왕은 즉시 두 사람을 처형하였고 한동안 슬픔에 잠겨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날 연못에서 노인이 준 편지가 없었다면 소지왕은 가장 믿었던 왕비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신비한 노인이 전해줄 편지가 나온 이 연못을 글이 나온 연못이라는 뜻의 서출지라 이름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 신비롭고 스글픈 전설이 깃든 서출지 물가에 이효당이라는 정자를 지어 풍류를 즐겼습니다. 겉보기에는 한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현대의 이효당. 하지만 여름날 붉은 배롱나무 꽃이 비 내리는 연못 위로 떨어질 때면 왕비의 배신으로 피눈물을 흘렸을 소지왕과 그 죄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 왕비와 승려의 한이 이효당 앞 서출지에 애잔하게 흐르는 듯합니다. 경주시 남산의 길에 있는 이효당 정자에 얽힌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